29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29번의 정답률을 한번 볼까요? 29번도 맞히셔야 되는데 29번은 89% 맞추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런 부분은 이제 거의 뭐 어떻습니까? 딱 어떻습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금융은 자, 따라서 신공조리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지에 딱 5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디케이트, 신공의 공모의한 증자, 그 다음에 신공 조인트벤처, 신공조리,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죠? 여기 보시고요.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분만 암기하시면 5가지만 암기하면 되는데 이론을 간다면 채자가 빌릴 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을 빌려요. 그럼 그냥 은행에서 저당 잡아요. 담보 잡죠. 그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채예요. 그래서 저당, 회사채, 주택 저당, 그다음에 요 4가지 종류도 다 우리가 MBS 종류도 다 들어가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을 좀 자세히 보세요. 자, 이걸 다시 자산 담보부 증권. 원래 담보인데 유동화라고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고요. 그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은 다 들어가서 효자고, 주택 상환 사채 들어갔고요. 주의하실 게 신탁증서금융은 그냥입니까? 담보신탁입니까? 담보신탁이죠. 그래서 갑돌이가 자기 땅을 갖다가 신탁계사한테 맡기면 우리가 그 수익증권을 줘요.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질권 설정하죠. 그럼 이것도 이제 담보신탁이다 보시고요. 자산담보라는 게 들어가죠. CMB에서도 이제 상업용에 대한 모기지 저당, 모기지가 저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가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부채다 이렇게 보는데요. 메자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메자닝. 그럼 메자닝도 그냥입니까? 요건 혼합형이 됩니까? 요게 아직 우리가 그 출제가 됐긴 했는데 뭐 자꾸 제가 저희 쪽 얘기하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기본서에. 따라서 메자닝 금융. 메자닝은 그냥 혼합형이에요. 2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원래 채권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었으니까 그냥입니까? 원래 성격은 부채였습니까? 따릅니다. 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2가지 성격이 다 혼합형으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기출이 나왔었거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원래 얘도 사채 채권이었어요. 근데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꿔주거든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지분하고 부채가 다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신주에 매달린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어디에 매달렸어? 그래서 솔직히 전환사채는 아직 기출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전환사채가 계속적으로 문제집에 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랑 똑같이 이직간처럼 이게 지분이냐, 부채냐, 매자닝을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자, 지분만 고르시라고 해서 이게 정답이 2번이 정답인데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뭐예요? 지분이죠. 지분이고. 자, 담보부가 들어갔어요. 그 뭐죠? 부채. 공모의향 증자도 지분이죠. 근데 요 프로젝트 금융에다가 별표를 3개 칩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자, 프로젝트 금융은 저당채 담보가 안 들어갔죠. 근데 이게 이론상 독립된 회사가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요. 무슨 채를 발행한다? 그럼 이것도 무슨 금융으로 보셔야 돼요? 부채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전신주에 매달림. 자, 이건 부채예요? 매자닝이에요? 매자닝이니까 정답은 기억디귿만 지분이죠. 그래서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리츠인데 저번에 분명히 제가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를 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약속을 지켜서 해놨어요. 그래서 30번을 보시면은, 자, 30번은 점당률을 한번 볼게요. 67%가 1번을 찍으셨는데, 3번하고 4번을 찍으신 분들이 22, 11%예요. 그죠? 분명히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자, 우리가 현물 출자는요, 설립 때는 현물 출자할 수가 있나요? 현물 출자가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이 리츠 회사가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법엔 현물 출자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다 보니까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누굴 보호한다? 그럼 이 회사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현물로 가야 돼요? 현찰 박치로 가야 돼요? 설립자본금 533 아시죠? 그걸 현찰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립 때는 현물 출자를
금지예요. 근데 최저자본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7호라는 최저자본금은 그냥입니까? 70억이 들어옵니까? 그럼 그 이후서부터는 현물출자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러면 이 최저자본금이 갖추기 전에는 가능해? 불가능해?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과 등록, 최저자본금까지 갖추지 않고서 현물출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최저자본금이 갖추고 나서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인가 받는 날부터 6개월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죠. 그럼 이건 7호잖아요. 7호니까 자기가 있는 10억이에요? 70억이에요? 위탁관리와 비용과정은 50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따라서 75. 자, 따라서 533. 755. 그럼 755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현황보고서하고 설립보고서를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기 설립보고서가 먼저죠. 무슨 보고서가 먼저다? 그러니까 설립보고서가 먼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며칠이네? 10일이네, 10일이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고요. 현황보고서는 몇 개월 후? 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숫자놀이에요. 그러면 10일하고 3개월이 바뀌었다는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갈게요. 현황보고서는 몇 개월? 3개월. 설립보고서는 10일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왜 교수님 왜 암기 노트에는 안 넣었어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안 넣어놨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은 주식 공모예요. 나중에 이제 암기 노트를 가지게 되면 자, 따라합니다. 주식 공모. 자, 영업인가나 등록 후 몇 년 내에 주식 공모를 해야 돼요. 2년. 따라서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러면 2년 내에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0분 30을. 그럼 우리가 요 숫자 게임 5번에 보시면은 5번은 영업인가 6개월 이내입니까? 2년 이내입니까? 2년 이내에 어떻습니까? 자기 관리는 부동산 투자 총수의 100분의 30을 위반 청약에 제공한다는 거 맞죠? 그래서 고쳐드릴게요. 숫자놀이에요. 2번에 10억을 얼마로 고치시고요? 70억. 5억을 50억. 3번 11을 3개월. 4번 3개월을 10일. 5번 6개월을 2년으로 고치시는 거죠. 체크하셨죠?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옳은 걸 이제 보면서 이것도 이제 주의 있게 볼 걸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화재 출토. 내가 개발을 했는데요. 문화재가 출토되게 되면 그냥입니까? 사업이 지연됩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이걸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는 모두 개발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없는 요게 이제 잘 나오고요. 니은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아직까지 안 떴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는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자체는 항상 계략적이라고 분석만 나왔지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업 시행 근향이요 이전이에요.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부족하는 건 예비적 타당성 맞는데 요거 별표 치셨죠? 그 다음에 제가 민감도와 흡수율은 다른데 흡수는 그냥입니까? 추세라는 게 들어갑니까? 추세. 민변으로 흡수되는 추세죠. 근데 그냥입니까? 미래를 추세하는 게 목적입니까? 미래 목적이죠. 미래를 우리가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박스를 쳐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인근 지역 분석이라 나오는 거를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 투자결정 분석으로 바꿔냈거든요. 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근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 분석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이용 규제는 사법입니까? 토지이용 규제는 공법입니까? 소유권이 사법이죠. 바뀌어서 나왔고요. 당연히 법률 쪽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고요. 미음만하다 별표. 아직까지 안 떴어요. 이게 비용이라는 게 추가적인 비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가 약할수록 더 나가요? 심할수록 더 나가요?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지겠죠. 그래서 미음번, 제가 또 넘쳐볼게요.
지금 안 뜬 게 요거 니은번하고 미음번이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이게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안 깼기 때문에 요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만 맞겠죠. 다른 게 다 틀렸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32번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 조금 쉽게 좀 출제가 됐어요. 답을 좀 찾을 수 있게끔 했는데, 야, 32번도 100%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 굉장히 쉬운 건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려운 건 어렵고,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삐지진 않겠지만, 아까 요 현황보고서와 요건 좀 삐졌어요, 제가. 좀 분명히 하자라는데,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하고 냈어요. 그죠? 냈는데, 말로 들어오셨고. 근데 이제 관리는 제가 그냥 줬어요. 한 문제 그냥 가져가라. 그죠? 다 맞추셨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방식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거. 5번에 보시면, 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거 맞죠? 근데 기밀 유지는 돼요, 안 돼요? 기밀 유지의 장점이 아니라 기밀 유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 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이요. 자기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서 주택이나 소형 빌딩 같은 소규모 부동산 맞고요. 위탁은 부동산 관리 전문업체가 위탁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소형이나 대형 건물이에요. 혼합은 관리 업무를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죠. 자기 관리는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만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이라는 게 다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마케팅을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너무 문제를 잘 만들려고 하다가 너무 지문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이 33번은 56%를 맞추셨네, 4번을. 근데 이제, 어디에 좀 많이 답을 해서 2번을 좀 많이 답을 하셨네. 2번에다 배워쳐보세요. 예상됐어요. 2번이 감정평가에 나왔던 토족시장과 차별을 바꾸는데 내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그럼 2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2번에다가 별표 치셨어요? 어디를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2번이죠. 그럼 별표를 3개 치셔야죠. 체크하세요? 이게 표적시장과 포지셔닝이 바뀌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감정평가 때 획을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체크한 게 뭐냐면 33번에 보시니까 5번을 또 많이 체크하셨네. 5번은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죠? 그래서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이고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약간 좀 야매를 바꿔봅니다. 자, 따라서 아이고. 그럼 고객 점유만 나와야 되죠? 그럼 시장 점유예요? 고객 점유예요? 고객 점유죠. 고객 점유인데,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좀 야매를 조금 약간 좀 바꿔봤는데, 칠판 보세요. 자, 칠판을 보시면은 시장을 점유해서 고객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죠. 그럼 우리가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한다는 건 따먹는 거예요. 자, 그럼 따라서 표적시장, 틈새시장, 그냥입니까? 이 안에 시장이 들어갑니까? 시장이 들어가요. 가자. 힌트가 시장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강아지 키우는 게 뽀피죠. 믹스가 뭐냐면, 믹스견이에요. 혼합견이에요. 얘가 그냥요, 시장에서 놀죠. 내가 어떻게 했지? 따라서 포피스타? 세표차라는 거 아시죠? 재판가요. 자, 고객은 어떠냐면, 고객의 심리예요. 자, 이건 고객은 그냥입니까? 수요자입니까? 그러니까 공급자가 시장을 따먹는 게 아니라 고객을 심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고객은요, 꼭 아이처럼 행동해요. 따라서 고객은 아이다.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건 야매가 아니다. 그죠? 자, 따라서 고객은 아이다. 그러면 아이고라고 해도 되고 고객 나오면 아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아이처럼 행동해요. 그럼 심리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관계는 따라서 관계를 유지한다. 수요자 공급자 간의 일회성 장기적이 아니라 관계 유지한다는 게 들어가죠. 브랜드가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간 김에, 자, 우리가 따라서 세표차. 칠판 보세요. 따라서 세표차. 자, 이게 표적시장과 포시장이 처음으로 바꿔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중요하단 말이야. 느낌 왔어? 자, 따라서 세표차. 그럼 세면은 세수 공차죠.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고, 표적시장은 세분화되냐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뭐 있나요? 그럼 세분화된이 있으면 이게 표적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내고 차별화가 포지셔닝의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가지가 바뀌어서 동일한 표적 시장이 목표 시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간 김에 분양대 행사 뭐 이런 거 찾는 거 유통 목록, 제품은 이제 설치, 설계, 주차장, 그 다음 판매 쪽지는 경품 제공한다는 건데,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따라서 고객은 아이다. 그럼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가 되죠. 고객 점유가 AIDA로 가요. 심리에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2번 문제 별표치라고 했죠. 그럼 표적 시장하고 포지셔닝이 그냥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자 볼게요. 여기가 표적 시장이 나와야 되는 게 따라서 세분화된. 그럼 세분화된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표적이 목표 시장이거든요. 그럼 목표 시장은 표적 시장이 그 전에 있었고 차별화가 그 다음 나와야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 요 앞에는 그냥입니까? 포지셔닝이 들어가야 됩니까? 차별화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고객 욕구를 파악해서 제품과 차별성이 있고 위치가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세분화되니까 표적 시장이 맞습니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칠판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포피 아세요? 포피가 어디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 점유예요? 시장 점유예요? 공급자하고 따라서 표적 시장, 틈새 시장에 들어갔죠? 그럼 고객이 맡겼어요? 시장 점유가 맡겼어요? 자, 따라서 세표차, 세표까지 있죠? 근데 세표 가예요? 차예요? 이 포지셔닝이 안 들어갔죠? 여기 있는 포지션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재판 가유. 그럼 그 포지셔닝이 차별하거든요. 그죠? 갈까 바꿔야 되고. 4번이 정확하게 맞죠? 구매자 집단을 나누는 게 세분화거든요. 세분화. 그래서 수요자, 구매자 집단의 시장을 분할해서 나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관계를 유지한다. 고객 점유겠어요? 관계 마케팅이겠어요? 관계 마케팅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1번 겁니다. 자, 시장이에요? 고객이에요? 이번은 표적 시장과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여기 별표 3개 쳤다. 요거 주의 있게 보시고요. 3번은 고객입니까? 앞에가 시장 점유입니까? 자, 뒤에 세표차의 가격과 재판가율의 이치 선정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5번은 고객이에요?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계 마케팅이 됐죠. 정답은 몇 번만 정답이 돼요?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4번은 3번을 89% 나왔네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도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수 경부선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교수님, 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역 분석 위주로 가세요. 따라서 표적수 경부선. 그 다음에 제가 거지는 미기하다만 보면 다 끝나더라 했죠. 그죠? 이것만 보면 거의 다 끝나버려요. 뭐 그걸 가지고 다 낸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표적수 경부선을 우리가 거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표적수사를 갔더니 경부선을 따라서 거지들이 모여있어요. 자, 그러면 표가 여기서 대고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표가 뭐죠? 적이요. 격하죠. 수가요. 가격 수준. 경이요.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부가요. 부동성. 선행만 가진 거죠. 그죠? 그럼 표적수 경부선과 거지 미개만 하시면 대한민국 문제 다 풀립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만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가겠는데. 자, 칠판 보세요. 자, 그럼 맞추셨어요? 우리가 3번을 정답하신 분들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89%라는 건 이제 여기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지역 분석은 선행 맞죠? 근데 채용이에요? 표준적인 이용이에요? 표준적 이용이 날리셔야죠. 표적수 경부선이니까 표준적 이용이고. 자, 인근, 자, 2번은 왜 틀었을까요? 가장 많이 뜨는 거죠. 뭐가 틀었을까요?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이죠. 이거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인근 지역은 개별이 공유해요? 지역이 공유해요? 지역이 공유하고. 대상이 속하지 않는 건 맞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3번은 대상이 속해 있어요?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에요. 요것만 바꾸다가 얘네들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개별로 바꾸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럼 개별 요인입니까? 지역 요인입니까? 동일적은 맞고요. 이용은. 유사 지역은 대상에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자, 우리가 또 이제
간편에 나왔던 건데 개별의 표준화가 나오면 안 되죠. 표준화는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그러고 구체화시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개별화라고 바꾸는 게 낫겠다. 개별. 표준화보다는 하나씩 개별화시키고 그다음에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구체화가 맞겠죠.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맞고요. 자, 이건 야매로 가세요. 자, 그냥 갈게요. 표적수 경무모선보다 따라서 지읒 들어간다. 그럼 균형이 나오겠어요? 적합이 나오겠어요? 적합이 나오고. 이건 기억이 들어가니까 균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야매로 그냥 가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럼 불러드릴게요. 1번, 채용이요? 표준적 이용이에요? 2번, 개별입니까? 지역입니까? 지역.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표준화보다는 앞에가 개별화, 구체화 시키는 게 맞고요. 5번은 지역이니까 균형. 적합이니까, 자, 우리가 지역이니까 균형이에요? 적합이에요? 개별이니까 균형이죠?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5번은, 난이도가 쉽게 보지 마세요. 난이도가 어제 89%를 맞히긴 했어요. 난이도가 이제 세상은 아니고 가벼운데, 일단은 여러분들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자, 칠판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3방식 6방법. 6방법. 연습 게임입니다. 제가 원가 방식은 그냥요, 비용성이에요. 비용성이고. 자, 원가법, 가액과 적산법 세 글자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이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자, 수입 방식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을 환원해달라.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 있죠. 머릿속에 두세요. 그럼 제가 적어볼게요. 칠판. 여기를 채워나갈게요. 가는 원가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법이 들어간다? 원가법. 그 다음에 이건 비용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용성. 그 다음에 다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들어가야 되죠. 거래사례 비교법이 들어간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건 시장성이 원리죠. 시장에서 비교합니다. 자, 정답은 4번만 맞죠? 따라해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요게 정확하게 들어간 게 맞죠. 마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수익 환원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을 하는 거죠. 그럼 몇 번만 가장 맞다고 보셔야 됩니까? 4번만 정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맞히셨는데 꼭 가져가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6번을 한번 가볼게요. 36번에 가시면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거 나오죠. 우리 수익환원법과 공시지가기준법이 뜬다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 방식이니까 천천히 해드리겠는데 36번은 67% 맞추셨어요. 계산 문제인데 대단합니다, 그죠? 67%. 자, 그럼 어떻게 가냐? 자, 항상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는 수익가액을 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상가액이 수익가액이거든요. 수익가액 구하는 건 이 순수익이 따라서 순영업소득, 환원율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기억나시죠? 근데 50%가 나왔다는 건 더 쉽거든요. 그냥 니까 반반씩 쪼개면 됩니까? 쪼개서 더하면 돼요. 계산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다면,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건 이제 3번이 정답인데, 자, 일단 우리가 항상 가공기 이용순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시산가액이라는 수익가액입니다. 적합하는 법에. 수익환원법으로 갈게요. 수익가액은 따라해보세요. 가공기 이용수 이렇게 해서 적으시고요. 가능총수속에서 공실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서 유효가 나오면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죠. 자, 그럼 환원이율은 어떻게 가냐?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예요. 자, 그럼 바로 그냥 환원율 한번 가볼게요. 50%는 반반씩 쪼개면 되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계산기 없어도 됩니다. 5의 반은 얼마죠? 7의 반은요? 그럼 더하면요? 6%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나오면 나누기 6%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2,000이죠.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2,000. 치셨어요? 그럼 2,000에다가
공실이 몇 %죠? 10%.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숫자를 10%를 빼게 되면 1,800만 원이 나오죠. 얼마나 쉬워. 또 쉽다? 영업 경비는 몇 %? 그 마이너스 30% 누르면 계산되잖아요. 문제 아시겠어요, 이거? 그럼 얼마가 계산돼? 지가 알아서. 이 계산기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1260이 뜨죠? 그러면 1260이 나왔어? 그럼 몇 프로로 그냥 나누면 돼? 나누기 6%를 누르면 되는 거죠. 참 쉽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억 1천이 나오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시지계급에 대한 공시지가기준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 비시지계급, 따라서 비시지계급, 비교표준지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기준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지가기준법인데 중요한 건 소재지가 일반 공업입니까? 상업지입니까? 그럼 100만 원으로 가야 돼요? 200만 원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여기도 상업지니까 4% 가야 돼요? 5% 가야 돼요? 5% 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시지계급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은 비시지계급. 비가 뭐냐면 비교표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상업지니까 상업지에 얼마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까? 200. 비시지계의 시점 수정은 집가 변동률인데, 자, 공업지를 찾아요? 상업지를 찾아요? 그 5%라는 것은 1.05죠. 곱하고요. 인근 지역이니까 얘는 안 해도 돼요. 지계급. 자, 개별로는 대상 토지는 표준지보다 어떻게 됩니까? 가로 조건이 10%. 자, 그럼 갈게요. 자, 비시지계급이요. 비시지계급. 비교 표준지가 200만 원 치세요. 200만 원 치시고, 시지계급, 비시지계급. 시점 수용, 자, 우리가 1에다가 0.05를 더하니까 1.05를 곱하죠. 곱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보다 10% 부재하는 게 1.1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200 치고, 200 치시고, 곱하기 1.05 곱하기 1.1 하면 나오나요? 얼마가 나오나요? 231만 원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문제가 배정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는 간접평가 계산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두 문제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짝수연도에 나온다. 짝수연도에 수익환원법과 공시지가기준법이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두 문제만 좀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데이터로 뭐 일단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올해 원가 방식, 원가 반환 너 죽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번은 100% 맞히셨어요. 100%. 이제 여기는 이제 눈 감고도 맞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우리나라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야매가 있는데 무슨 사례 비교법을 많이 쓴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좀 암기를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자, 이렇게 볼게요. 칠판 보세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 것들을 한번 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할게요. 동산도 그냥요, 거래사례예요. 컴퓨터 거래가 많이 되죠. 동산이고요. 자, 그래서 가수원도 제가 과거라고 암기했죠. 야매 다 튀어나오는데 가수원고,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거래사례가 많습니까? 많고요. 여러분들 임목은 거래사례인데 소경목님은 원가법이에요. 그죠? 임목은. 그 다음에 일괄 나오면 거래사례죠. 일괄 나오고 임목 나오면. 그 다음에 상장이 들어가면 다 거래사례예요. 뭐가 들어가면? 상장은 어떻게 돼요? 상장 주식이나 상장 채권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다는 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새로 나온 새벽 2시에 만들어봤는데 맛동산이라는 거 아세요? 예. 제가 맛동산 먹고 살이 쪘는데 맛동산은 그냥입니까? 과자입니까? 과자. 자, 그러면 그냥요. 지금 맛동산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돌이가 맛동산을 과자를 먹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욕심 많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먹는다. 한 번 잡을 때 한 5개, 6개씩 잡아요. 그래서 목을 넣었는데 그냥이야 입에 들어갔더니 목이 메었어요. 메었죠. 그냥 해요. 그래서 목이 메어가지고 칼락 그냥요 사례가 들었어요.
사려 들어가지고 탁! 그랬더니 팍 나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머 잘했어. 상장을 주는 거예요. 하지 마시죠. 진짜. 뭘 먹고요? 뭐예요 얘가?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요 입에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려가 됐어. 탁 했더니 엄마가 상장 줬죠. 그렇게 가. 나도 힘들어. 우리나라 무슨 사례를 많이 쓴다? 거래 사례를 많이 써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만 알았다면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가수원 무슨 사례예요? 거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거래 사례 비교법. 컴퓨터가 동산이에요. 동산. 컴퓨터가 뭐라고요? 동산. 그러니까 맛동산 먹고 액 했더니 상장 줬죠. 무슨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자, 따라서 상표권. 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해를 하실 게 저작권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저작권은 그냥입니까? 맨날 통장에 찍힙니까? 그냥요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건이라는 자체는 생각되지도 않고 거래됐던 사례가 없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이해를 하시라니까. 그럼 건이 들어가면 다 무슨 하는법이다? 수익하는 법.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있으니까 수익하는 법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아시죠? 재단도 거래사례법이 하나 이 수익하는 법인데 상장입니까? 비상장입니까? 그럼 거래는 아니겠죠. 근데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건이 들어갔으니까 수익하는 법으로 가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맞히셨어요.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모의고사 때 요 수익하는 법과 수익분소법을 얘기했죠. 근데 이게 감정평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하는 법은 그냥요 한원이 들어가요. 분석은요. 이거 잡으셨어요? 그럼 한원이 들어갔으니까 수익 분석이요 한원이에요. 이건 너무 쉬워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거든요. 거저먹기. 아시겠습니까? 꼭 하세요. 저번에 제가 프린트 달라고 그래서 다시 또 드렸죠. 다른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가 맞아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교수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거는 원칙이고 얘가 정의를 얘기해. 정의. 얘 기준 시점에 대한 그 의예요. 맞나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결정이 되는 기준되는 날짜죠. 그 기준 시점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치 형성률은요 일지계라는 거 아시죠? 그냥요 발이 일지계요 우리 형이 일지계예요.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요 경제적 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가 아니죠. 요거 박스 쳐보세요. 시장 가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저번에 뭐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서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주는 거지 시장 가치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본다? 칠판 발생 요인이냐 형성 요인이냐. 발이 일찍게 우리 형이 일찍게. 그래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찍게요. 뭘 일으키면서? 경기. 경기 식기야 경기야. 경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동일수권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동일수권 동그라미 치시고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문화에 존재하는 인근 지역과 유사적을 포함 안 한다? 포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래 사례입니까? 임대 사례입니까? 자, 그럼 거래 사례가 나와야 돼요? 임대 사례가 나와야 돼요? 이 사례 나오고, 자, 따라보세요. 사시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계 형성률이 있죠?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요거는 가액이다, 요거는 임대료다. 임대료까지. 그럼 5번을 쉽게 맞히셨죠? 거저먹기요, 거저먹기. 저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번은 이제 공시지가니까 천천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40번에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칠판을 보시면은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포피 믹스죠? 믹스견. 얘는요, 국장이 나오면 집에서 안 나와요. 시장이 나올 때만 침몰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요 다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 보세요. 자 시험에 나온 것만 주택은 단독과 공동인데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했죠.
그러면 표준주택은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보시게 되면 자, 들어갑니다. 3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100% 맞추셨네. 자, 그럼 표준 나왔으면 그냥이야. 이건 국장이야. 국장. 국장이. 중요한 거는, 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는 공동주택에서요, 단독에서요. 단독주택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일단은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죠? 단독이고요. 다른 것들 만나볼게요. 자, 표준주택이나 편의공시지가나 공동주택은 그냥니까 다 정상적으로 매기죠. 그러면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소에 대한 권리가 설정됐을 때 이걸 존재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적정가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정이 붙습니다. 근데 개별엔 적정이 안 붙거든요. 그죠? 그 다음, 자, 시장구수구청장은 공시 기준이 원래 이루어지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죠. 토지분할 합병의 건축, 신축 등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몇 월 며칠에서부터 몇 월 며칠 몇 월까지 하는데 대통령령이 나오면 무조건 맞아요. 귀찮으면 그냥 대통령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주택가를 결정 무시할 수 있다. 자, 4번 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시군구입니까? 중앙입니까? 요거 한번 뚜껑을 쳐보시죠. 시군구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서 이를 관계인정기관에게 제공해야 되고, 자, 국세 또는 지방세가 아니면 개별을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다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무시한다,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공동주택이 아파트에도 공동주택은 국장만 합니까? 국세청장도 가능하죠. 그래서 국세청장이 국장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 결도를 결정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걸 좀 찍어드릴게요. 오늘 한 것 중에서 이거는 진짜 오래 나옵니다. 라는 거. 3번을 한번 가보세요. 3번.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 데이터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데이터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찍진 않죠. 3번 가셨어요? 3번에 가시면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인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병합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합병 분할입니까? 용도의 다양성입니까?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요거 뜰 것 같아요. 올해 앞도도 무조건 좀 배정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인가요?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드리는 거는 올해 이거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건 아마 별표를 치고요. 올해는 이거다라는 거 보니까 요거는 정답이 4번이 틀렸어요. 이거 찍고, 그 다음에 느낌만 오는 것만 찍어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제가 따라해보세요. 감자, 간중, 개공인 기억하시죠? 1번만 안 들어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암기 기법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걸 좀 분석해 볼까요? 6번을 보신다면, 칠판 보세요. 자, 6번은 그냥입니까? QS가 700이니까 양이 일정합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1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아웃라인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따라해보세요. 기울기. 아까 8번의 기울기 기억나세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기울기는 그냥입니까? Q 앞에가 기울기입니까? 그럼 얘가 기울기가 1인 거 아시겠죠? 그다음 얘는 2가 있으니까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감소했다는 걸 좀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찍은 게 제가 몇 번을 찍었냐면 12번을 찍었을 거예요. 12번.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항상 헨리 조지는 지대론에서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 12번이 나왔다. 이건 무슨 조지예요? 헨리 조지 이론을 꼭 가져갔었으면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또 찍었던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신 거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 14번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14번은 아까 계산기 한 번에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 계산기 한 번 쓰는 거 보시고. 15번을 좀 많이 틀려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편익이든 비용이든, 비용이 나오면 비용 나오고 편익 나옵니다. 뭐가 뭐보다 크다면 그냥입니까? 반드시 개입합니까? 개입 안 한다, 개입한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오늘 부대찌개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정은
가소인데 부는 가대가 되겠죠. 그죠? 외부 효과.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17번은, 칭찬. 너무 많이 맞히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칠판을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폐지된 초소가 공투로 남았다. 양도한다. 그러면 다 걸려버려요. 그죠? 이건 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8번에 이직간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2번이 정답인데, 특히 저는 3번에 체크를 했어요. 최고가격제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뜰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요즘 이슈가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아직 안 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그 핵을 긁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19번을 체크하라 그랬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가세 기준은 몇 월 며칠이고, 국세지방세 나누셔야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은 어떻게 과세 대상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가 않습니까? 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21번을 그래도 잘 맞추셨어요. 그래도.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자, 아까 여러분들 무이익률은 이게 뭐예요? 국공채 이자는 정갱 이자잖아요. 그 개별적인 위험 의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건 무위험입니까? 위험 할증률입니까? 요 3번이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의 포트폴리오는 뭐 당연히 중요하니까 다 보시고, 24번 정도 다시 갑니다. 24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제가 랜덤으로 할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칠판. 자, 감가상각액 들어가요? 아니, 소유자의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개인적 업무비는 임대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감가상각액은요? 자, 왜 그럴까요? 감가상각은 그냥입니까? 이 장부상입니까? 실제로 경비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관리 직원의 인건비는요? 들어가죠. 내가 임대사업을 할 때 이 직원들 쓴 거잖아요. 경비 처리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선유지비 안 들어가요? 임대사업 할 때 유지비가 들어가요. 강구선전비도 다 이 임대사업과도 관련된 거죠. 재산세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자본적 지출액은 들어갈까? 아니죠. 건물을 증축시킨 건 가치를 올린 거예요.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빼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업경비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6번에 5번. 기억나실 거예요. 자, 26번에 5번을 보시면은,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부의금융은 사업주의 장점이요? 금융기관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죠. 근데 몇 번에 제가 발표치라 그랬어요? 복잡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이해당사 간의 조정이 어렵다는 건 누구와 누구의 다 단점이 되겠어요? 사업주와 금융기관의 단점이 된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28번을 다시 순당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당당? 순이 뭐였죠? 당은요, 저당이 들어가고 부채 감당이 당당이 들어갔죠. 이건 아무거나 먼저 나눠줘도 돼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를 먼저 놔둬도 되고요. 부채 감당을 먼저 놔둬도 되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당당이 나오셔야 돼요? 순, 당이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강력하게 찍습니다. 제가 찍고. 그 다음에 29번은 무조건 뜨죠. 많이 맞히셨죠. 근데 여러분들 매자닝이라는 자체 아시죠? 그래서 매자닝이 조금 교과서였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프로젝트 금융은 그냥니까 회사채를 발행합니까? 부채 금융이라는 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자꾸 안 삐지는데 아까 3번하고 4번 삐졌죠? 요거 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적중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설립보고서가 먼저예요? 현황보고서가 먼저예요? 설립보고서는 며칠이네? 현황보고서는 몇 개월 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33번에 그 안에서 찍었죠. 33번을 보시면은 32번인가? 31번에 안에서 찍은 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뭘 찍었어요? 니은 찍었나요? 또 이 두 가지가 안 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가 아까 요거는 예외적 타당성이 맞고요. 얘도 맞죠? 맞는 지문이지만 이걸 틀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교수님이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 내잖아요. 그럼 타당성이라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당성이 맞아요. 예비적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비용은
인플레가 약할수록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플레가 어떻게 할수록 심하고 개발 기간이 어떻게 될수록 연장될수록 커진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뜨끔한 게 특히 감정평가 특강 같은 거 하면 제 특강을 보는지 문제가 한 20-30%가 비슷해요. 좀 믿으세요, 좀. 아시겠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강 같은 걸 좀 보나 봐, 출제원들이, 그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하도 많으니까, 그죠? 많으니까 강사들이. 그래서 요거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 뭐 관리를 다 마쳤고, 마케팅 기억하시죠? 자, 마케팅에 어디가 지금 여러분들 체크되어 있는 거죠? 2번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저한테 딱 걸리셨어요. 2번이 많이 나오셨어요. 요거랑 요거가 바뀐 게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5번은 많이 풀었던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걸리신 거고, 오늘 저한테. 그 다음에, 자, 요 34번은 별표 치셔야죠. 다시 표적수 경부선. 거짓, 미개 기억하시죠? 근데 유사적과 인근적. 34번은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99%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냥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데, 여기서 점수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점수를 깔고 가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많이 맞히셔서 제가 아주 좋아요. 그죠? 마지막 아주 효과를 얻은 것 같아요. 수학을 많이 거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여러분들 35번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35번은 89% 맞히셨는데 2번을 찍으신 분이 계시대. 효율성은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은 없다. 물론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효율성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개인이 물론 효율성을 찍으신 분은 조금 좀 분발하시고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맞으셨어요. 36분은 67% 나왔어요, 이거에. 그죠? 많이 했다는 거고. 자, 따라해보세요. 수익환원법, 공시지가 기준법. 37번도 78%가 나왔거든요. 그럼 계산 문제는 무조건 이건 1분 안에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8번은 100% 나왔어요. 그래서, 지웠네. 아까 맛동산 아세요? 예. 맛동산이 그냥요, 과자예요. 맞아. 시장에 많이 거래되고 있죠. 예. 내가 어떻게 먹었어요? 재밌다. 근데 어떻게, 살에 그렸어요. 살이 거기 전에 입에 넣었는데 목에 걸린 거죠. 그래서 살에 걸리니까 상장을 주는 거죠. 재미도 없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리고 자, 상장이 나오면 거래사례죠. 동산이고, 근데 상표권이 나오면 뭐예요? 건이 나오면 수익하는 법이죠. 재단 나와도 수익하는 법이죠. 이런 것들도 가져가시는 게 좋죠. 근데 왜 그 거래사례비법에 많이 포커스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거래사례비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거래사례비법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39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자, 왜 틀었어요? 수익 한원이 들어가면 한원, 수익 분석의 분석이죠. 특히 요거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형이 일찍 깨죠? 그냥 경기를 익히면서 일찍 깨요. 요거 2번 문제가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100% 맞추셨어요. 제가 아는 그 포피는 개죠. 그럼 개는 시장이 나올 때인데 개가 아니니까 이건 굴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칠판 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요, 단독이에요. 단독에서 선정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또 집에 가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시고 항상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글이 있거든요. 딱 이렇게 남겨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어서 1년이 금방 갔잖아요, 그죠? 금방 갔고 하여튼 뭐 항상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이렇게 고생하시는 여러분 보면 제가 눈물이 나요, 진짜. 욱해서.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동영상 들으신 분도 이 메시지를 한번 들으시고, 이제 남은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시험에 가는 순간까지 정성을 다하는 멋진 여러분들을 어제도 오늘도 가슴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합격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